독한 것도 추상적이 어떻게 하면 독하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이제 독해 서설에서 원래 이걸로 내가 이렇게 책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ISBN이 아직 안 나와서 그 인증받는 거 책 인증받는 거 그게 아직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제본을 했고요. 요 지금 드린 거는 아마 오늘 내가 계획하기로는 원래 2지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2지문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주 한 3주 정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 국어 영역은 독해력 측정하는 거는 누누이 얘기를 하죠. 독해력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해자는 원래 풀 해자인데 그거에 이제 세부적인 다의어적인 측면을 보면 이해되다라는 의미가 있어. 이해되다. 이해되다라고 의미가 있어. 안 써도 괜찮아.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은 자 독해력이란 거는 읽고 이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네. 그럼 이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이해가 뭐에 대한 이해겠니? 뭘 이해하는 걸까? 지문에 대한 이해겠네. 그치?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3가지, 이제 국어, 여러분들 독해력과 관련된 거는요. what. 어떻게, 왜. 라는 요 3가지. 요거 말고 우리 다른 거 있지. 뭐, where, when, who. 이거는 질문 안 던져도 괜찮아. 누가 할 건데? 네가. when, 언제 할 건데? 지문 읽을 때 시험장에서 수능 날 시험장에서 그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또는 시험 보는 날. 근데 저 3가지는 여러분들 계속 달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독해력에 대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럼 읽고 이해하는 힘을 독해력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이해라는 단어는 상당히 추상적이죠. 관념적이죠. 그럼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이해한 거니? 이게 맨날 독해할 때 처음에 얘기하잖아. 뭐가 구체적인 거니? 이 독해는 지금 우리가 독서 독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학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래서 아까 문학 독해에서 얘기했잖아. 시점 찾으라고. 그치? 나인지 아니면 그 사람인지 시점 찾으라고.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게 독해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장면 끊으라고. 그럼 장면 끊는 것도 약간 추상적이면 뭐가 바뀔 때 끊으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 바뀔 때 끊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체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하냐면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럼 요약은 먼저 문장과 문장을 좀 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문장을 좀 묶어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어디에 무슨 얘기하는지 파악하는 정도? 파악하는 거 딱 짚어낼 수 있어야 돼. 손으로 딱 짚히면은 그게 파악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이 요약과 정리는 내용 정리겠네. 그리고 뭐 중심 내용 정리겠네. 자 요런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 부분이 자기 언어화가 돼야 돼요. 자기 언어화로 자기만의 언어로 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체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문장을 묶어줄 수 있으면 좋아. 또는 문장을 자 파악하라고 했어요. 문장을 우리가 짜임을 분석하는 게 좋아요.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묶어서 요약할 수도 있지만 문장을 구조를 짜임을 파악해가면서 문장을 분석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요약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이 우리는 구체화된 행동으로서 그 정도 나오면 아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해했다.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자 힘이라는 건 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어떻게 키워야 돼? 얘들아 근력 키우려면 어떻게 하니? 헬스장 가면 돼? 하루 가면 되니? 이틀 가면 돼?
꾸준하게. 그치. 꾸준하게 반복해야 돼요. 이건 연습이라고 할게.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거야. 복습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독해하라고 하면 독해력 길러야 되고 독해력을 기르는 거는 반복 연습이에요. 독해하라는 거는 읽고 요약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반복 안 해요. 반복 안 하잖아. 복습 잘 안 하잖아. 이해는 무슨 이해야? 그냥 읽고 문제 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로스가 생기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독해가 제일 어려워. 그치? 그러면 맨날 독해만 어렵대. 아니 문학 독해도 어렵잖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목표의식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독해력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뭘 해야 돼? 계속 복습하고 반복해야 돼. 요약 정리하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왜? 이런 거 왜 해야 돼? 독해는 왜 해야 돼? 독해력을 왜 공부해야 돼? 여러분도 보는 시험이 나중에 무슨 시험이라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요. 그쵸? 논술은 더 심해. 논술은 수학 능력이 아니야. 그건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럼 수학은 무슨 단어인데? 매스는 아니겠지. 학문을 학문을 뭐 할 건데? 이거 닦을 숫자예요. 그럼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고. 어디에서? 대학에서. 그럼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 그럼 학문을 닦을 때 필수적인 게 뭐니?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책이란 말이에요.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도구는 여러분들 책밖에 없어요. 책. 대학에서. 책을 보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대학에서. 원서 보고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영어 원서 보기도 하고 고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니? 그래서 독해력을 측정을 하는 거야. 국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에서 다른 거 측정할 수도 있어. 맞춤법 검사할 수도 있어. 진짜로 우리 국어 영역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맞춤법 안 물어보잖아. 논술에서 물어본다. 그러니까 논술이 능력이 진짜 최강치가 돼야 돼. 진짜 너무 이게 뭐 쉽게 생각하고 만만히 보지 마세요. 알겠지? 맞춤법 검사할 수도 있어. 띄어쓰기 검사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수능에서는. 그냥 읽는 능력 정도란 말이야. 실제 대학에서 필요한 능력을 요소를 뽑아서 우리가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책들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책 공부하는 게 좀 뭐 어려운 책들도 있어요. 사실 원서 보다 보면 아니면 대학 두꺼운 책 보다 보면. 근데 그런 거는 두껍다라는 거에 의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어서 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철학자들 책도 있죠. 그 생윤이라던가 윤사에서 나왔던 실제 그런 사람들 책. 그런 사람들 책 자체는 좀 어렵긴 해요. 철학책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철학 공부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철학 지문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 외에 다른 책들은요, 정리 잘 되어 있어요. 대학 공부하는 책들. 원서다 보니까 못 읽을 뿐이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국어 영역에서의 독해력은 대학에서 진짜 긴밀하게 쓰인 것 때문에 글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읽어주는 거,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그럼 여기에 어떤 방법들이 쓰일 거냐라고 하는 이제 하우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우리가 독해력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오른쪽에 제가 지문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이 지문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짜고짜 정리를 하래. 오른쪽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개념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때 뭐 한 10몇 년 전에 15년 전 16년 전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저랑 이제 뭐 공부를 쭉 하셨던 분들은 제가 한번 이 지문들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독해하면서 항상 내가 설명하는 패턴은 똑같으니까. 정리 너무 자세하지만 그냥 나 이렇게 정리하고 끝날 거야. 두 개 끝. 이미 그냥 쭉 읽어버리세요. 알겠지? 그냥 두 개가 있다라는 정도만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의도한 바는 딱 요거였어요. 물론 이제 표상적 지식 아래 밑에 뭐 또 나뉜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 이해했냐, 알겠냐라는 말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안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풀었잖아.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정보가 있으면 안다랑 능력이 있으면 안다가 우린 구별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얘기하는 독해력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 독해력은 제가 얘기하는 독해력은 절차적 지식이지. 너 방법 알겠어? 라는 거. 독해 방법 알겠어? how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보라는 건 이제 what에 들어가겠지. 무엇을 알다 라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다. 그래서 이 절차적 의미로서의 제가 방법적 의미로서 이 how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how.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능력은 여러분들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 이 절차적 지식 방법을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독해의 개념화 또는 방법의 개념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 능력은 여러분들 방법에 들어갈 거고, 그치? 그래서 나 읽을 줄 알아 라는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 라고 하는 거는 체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체득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탈 줄 알아 하면 자전거 타는 몸이 반응을 해야 되지. 이건 몸의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체화, 내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독해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표상적 지식, 정보 또는 what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what, 무엇에 대한 지식이니까. 그럼 이 공부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개념적 지식이에요. 자꾸만 이제 방법의 개념화, 개념적 지식, 뭐 개념이란 말 자체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부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독해 방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까 소설도 제가 정을 써좀 무슨 내용이야 라고 설명 안 했지.
잘라가면서 인물 정리해가면서 이거 서술자 개입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읽으려고 했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했던 개념을 알고 우리가 읽어주려고 했고, 장면이 끊긴다라는 걸 알고 끊어주려고 했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우리가 체화 체득하는 것과 달리 얘는 개념이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엄매가 여기에 들어가죠. 엄매에서 특히 문법. 하나 더 아까 얘기했던 그 문학의 개념어들 있죠. 서술자가 있다라는 개념,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라는 개념, 시점이 있다라는 개념, 초점화자가 있다라는 개념, 서술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개념. 그럼 문학의 개념어들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하나 더 연계를 시켜봅시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 연계예요. 그럼 수능 특강 연계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개념적 지식 쌓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식을 꼭 쌓아야 되니?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수특 연계 의미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왜? 그걸 100% 내진 않으니까. 본 거 같아 라고 하는 정도. 근데 완전히 연계되는 건 있지. 어떤 거? 현대시. 이 시파트. 물론 고전에서 가사도 일부 연계가 돼요. 뭐 걸쳐놓긴 해요. 근데 현대시 또는 뭐 고전 시가 정도. 걔네들은 야 시를 잘라서 내냐? 아니지. 절대 안 그러지. 가사는 잘라서 내지만 고전 가사는. 그래서 수특연계는 이 시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적 지식은 그냥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내용을. 걔 내용 뭐였더라? 근데 지금 저는 소설까지 여기 넣어버리라고. 왜? 제목 보면서 복습하는 거 어려워? 정은선전 무슨 내용이야? 을선이가 시작하면 되잖아. 부인을 얻었어. 근데 그 부인이 모함을 당했어. 왜 이 정도만 생각나도 된다고. 그게 복습이야 얘들아. 다시 뭐 이렇게 읽으면서 뭐 파악할 게 없잖아. 이미 한번 파악했으면. 그치? 시라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현대시는 제가 한 3주 뒤부터 소설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소설시 이렇게 같이 좀 병행하면서 나갈 건데, 소설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어요. 원래는 시부터 하거든? 근데 시가 안 끝나. 애들이 너무 이제 시만 계속 들이답하니까. 소설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고 시는 오래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래 가는 걸 좀 뒤로 뺐어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무슨 시가 있었다? 시가 몇 편 없거든요. 한 30편밖에 안 돼요. 현대시는. 그럼 고전 시가는 막 옛날 시 안 공부해도 돼. 그럼 뭐 대표적인 시조 또는 가사 몇 편만 공부하면 되거든. 기껏 해야 50편이야. 기껏 해야 50편이야. 야, 우리 내신 할 때도 한 20편씩 공부하지 않았냐? 그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기준 하에 50편밖에 안 된다고? 얼마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부터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구분하면서 내가 지금 개념 공부하는 거구나. 문학 개념, 그리고 수특 연계 공부, 그리고 문법 공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화작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화작의 개념적인 지식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개념적 지식을, 문학의 특히 이 개념을 바탕으로 방법을 익혀야 돼요. 독해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독해도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하고, 그렇죠? 수특 연계가 되어서 나 이거 아는 거야 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고, 엄매는 거의 여기 몰빵이지. 화작도 여기 화작도 이 부분이 필요한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문제 독해를 좀 해줘야 되고,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일단 독해 방법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만, 그럼 수특 연계는 될까? 독서는? 연계되지. 수특 연계 공부를 할래? 라고 한다면 안 한대. 왜 안 해? 연계되는데? 조금 연계되니까. 맞아. 그 체감 비율이 낮아요. 소재 연계는 되는데, 그게 수특에서 우리가 내용 정리를 막 해놔도 안 될 때, 체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거였어? 여기서 나왔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는 수특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려운 파트만 하면 돼요. 어려운 파트만. 어려운 파트 뭐가 있어? 기술. 뭐 과학도 좀 어렵지. 그리고 법, 경제. 이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리고 철학 몇 개.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공부를 해야 되는 기술, 공부를 해야 되는 과학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읽는 방법을 연습하면 되고, 법도 읽는 방법 연습하는 거에 치중을 할 거예요. 경제는 근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경제 전공한 사람, 경제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없니? 사탐 경제선택? 저번에 누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어? 아 회진이었구나. 회진이만 했었지. 해도 몰라. 해도 몰라. 그래. 철학은 이거 생윤 윤사 많이 했지? 선택 많이 했었지? 그래도 몰라. 그 사람들 피해서 나올 거니까. 그럼 철학집은 어떻게 읽을 것인지 방법 알면 되고, 기술 과학집은 어떻게 읽을 것인지 방법 알면 되고, 법집은 어떻게 읽을 것인지 방법 알면 돼요. 근데 경제만 유독 배경 지식, 선행, 우리가 밑에 보면 그 표상적 지식은 이제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잖아. 선험은 이제 경험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 하는데, 경제는 경험적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선행해서 우리가 좀 경험을 쌓아야,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나중에 환율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대응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마지막에 좀 스퍼트 낼 때 그때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뭐 다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얘기들을 좀 풀면, 자 다시 이제 왼쪽에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독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용적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로 측면을 우리가 크게 공부하는 목적성을 달성하면 돼요. 목적성을 설정할 때.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작년에 졸업한 사람이구나. 그 여학생이 의여고 다녔던 여학생인데 얘기를 했거든. 처음에 나랑 면담을 하면서 고2 때 방황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했는데,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사실 다 방향성이 있잖아. 그래서 수능, 특히 논술 뭐 다 딱 두 개의 방향성이에요. 독해 방법 어떻게 할래? 방법이 몸에 뱉니? 하나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내용적 지식은 알겠어? 라는 거. 이 두 가지거든.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 개념이라는 말을 좀 처리하고 갑시다. 개념. 여기는 이제 개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 제가 정의하는 개념이에요. 처음 들어본 사람이 몇몇 있으니까 물어볼게. 아는 사람은 대답 안 해줬으면 좋겠어. 개념. 얘들아, 뭘 개념이라고 하니? 개념. 뭘 개념이라고 하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다 대답해봐. 뭘 개념이라고 하니? 얘들아. 개념 잡았니? 뭘 잡았는데? 기본. 기본? 오케이. 또. 야, 개념 이해했니? 할 때 뭘 이해한 건데? 그럼 수학을 따져봐요. 수학에서는 뭐가 개념이야? 공식. 또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어떤 뭐 증명의 원리 아니야? 그럼 영어에서는 뭐 개념이 없니? 어휘도 여기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수학은 공식이고, 또는 어떤 뭐 체계, 품사 체계 알아야 되고, 그치? 문장 성분 체계 알아야 되고, 의문 체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럼 그게 다 개념인가? 그럼 개념 이해했니? 왜 이해했니라고 붙여? 개념 잡았니? 지식 잡았니? 자, 개념이라는 말을 어원을 갑시다. 염자는 이해돼요? 뭔지? 염? 뭐지? 생각. 그래, 이건 생각이야, 얘들아, 생각. 그럼 개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개가 대강이란 단어예요. 왜? 대강 개자예요. 선생님, 대강은, 야, 대강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래? 불성실하게 생각을 하지. 야, 대강 해. 불성실하게 해도 되나요? 이 말이 아니에요, 대강은요.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강은 뭐냐면, 대자는요, 큰, 강자는요, 줄기예요. 그래서 개념이란 말은 뭐냐면, 큰 줄기가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큰 줄기가 되는 틀이야. 생각의 틀. 그래서 개념은 큰 틀이야, 큰 틀. 그럼 개념 이해했니? 큰 틀 속에서 이해했니? 큰 원리 이해했니? 개념 잡았니? 큰 틀을 잡아냈니? 세세하게 아는 거는 개념이 아니야, 사실. 그건 세부적 지식이지. 그래서 지금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내용 지식도 얘들아, 이건 확실한 개념이잖아.
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공식, 기본, 체계, 뭐 어휘, 뭐 의미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 의미도 넣어야 되겠다. 어휘에 대한 의미 있고 함축적인 의미도 있고 뭐 개념어들도 여기 들어가겠네. 등등. 근데 독해 방법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없는 행동 좀 하지 마 라고 할 때 그 개념은 뭐야? 어떤 예의에 대한 큰 틀이 없는 행동이잖아. 그럼 독해 방법은 사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고 방법의 개념화. 그러니까 원래는 방법 없어. 개념이 없어.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큰 틀을 잡을 거야? 못 잡아.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잡아야 된다. 독해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개념화 시키라고. 알겠지? 그래서 개념화라는 건 이렇게 명시적으로 여러분들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까지 나와야 된다고. 아,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돼요? 소설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개념화 시키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배경 지식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배경 지식은 먼저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용 지식은 우리가 수특 연계 당연하게 되겠죠. 수특 연계를 하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형식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얘기하는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에요. 자, 요 얘기는 또 이제 지문을 넘겨서 요 지문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던 수능 지문을 갖고 온 거고 하나 더 갑시다. 2년 전 학령평가 문제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요거는 독해 한번 잠깐만 해보자. 독자 중심의 독서교육 이론이라고 하는 독서교육론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인데 저 교육론을 했었잖아요. 저는 이전에는 독자를 여러분들을 학생들을 뭐라고 인식을 했대? 수동적 존재로 여기는 수동적 존재로 생각을 했다고. 그냥 넣어주면 다 넣는 줄 알았어. 그냥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강의식으로 막 전달하고 이랬단 말이야. 뭐 지금도 많이 하겠지만. 자, 그러나 독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식으로 하지만 사실 다 방법을 많이 알려주고 난 방법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독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뭐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하라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야 돼요. 상호작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경험과 지식을 뭐라고 한대요?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야?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구나. 자, 근데 이는 그럼 뭐 배경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배경 지식? 오케이, 내용 배경 지식. 앞에 정리한 거 세 가지로 분류한 건 내가 분류한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분류한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거 따라하는 거. 형식 배경 지식. 여기서 배경 지식을 나눠보자. 첫 번째는 무슨 배경 지식? 내용과 관련된 거. 두 번째는요, 형식과 배경 지식.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밑에 지문을 빨리 한번 읽어보자. 요거 몇 문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배경 지식은 뭐고 배경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핵심 단어에 대한 제가 화면에다 동그라미 친 것만 같이 보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무슨 말 하는지 쓱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게 독서 이론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다라는 저는 그냥 근거 자료로 제시했을 뿐이고, 그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 보면 뇌피셜로 전달하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이렇게 강의 비판하거든요 보면서. 근데 내가 했으니까 잘 됐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뭐 이런 선생님들이 좀 많더라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아닌 애들이 더 많거든. 그 선생님들은 원래 좀 잘하던 선생님일 거 아니야. 잘하던 선생님이 잘하던 방법을 얘기하면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못 따라가. 나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 야구 선수들의 예를 비유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 그냥 툭 치니까 되던데. 툭 못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내용 배경 지식 한번 보자. 내용 배경 지식은 뭐와 뭐래요? 화제와 주제와 관련된 거래요. 주제. 그래서 아까 내용 배경 지식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는 수통 연계되는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정을선전 아느냐 모르느냐, 위경천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쵸? 그럼 이 화제와 주제에 대한 얘기, 화제 같은 경우는 소재잖아. 중요한 중심 소재. 그럼 그 중심 소재는 독서에서의 중심 소재를 갖고 온다고. 독서에서 중심 소재, 뭐 역사서에 대한 김부식이 쓴 역사서에 대한 얘기, 그걸 갖고 와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육모 때는 뭐가 연결됐지? 연계 다 됐던데 세 개 독서지문, 뭐 에이어의 사상 이런 것들. 근데 에이어가 조금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 무시할 정도라라고 감히 얘기는 하지 다들 감히. 근데 뭐 그걸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계륵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독서 같은 경우는. 근데 문학은 아니에요. 문학은 무조건 파야 돼요. 뭐만 보면? 제목만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주제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시의 주제도 우리는 연습해야 된다고. 어떻게 우리 정리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정리를 밑에 봐봐. 내용을 조직화하는 거 누가 할 건데? 네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정리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언어화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언어화하라고요. 자기 걸로 만들라고요. 위계화 만들라고요. 또는 자기가 분류해보는 거예요. 묶어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 묶어줬잖아요. 애정소설 분류도 있고 가정소설 분류도 있고 풍자. 그걸 내가 제시는 했지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설로 이건 풍자에 들어가 있구나. 이거는 가정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스스로가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그럼 형식과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 형식과 관련된 거. 아까 소설의 형식 얘들아 뭘 찾으라고 했어? 예를 들면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시점. 그치? 시점 빨리 읽어주라는 얘기인 거잖아. 하나 더. 서술인지 대화인지 좀 구분을 해보주라고. 이건 소설의 형식과 관련된 거잖아. 그럼 이 형식은 모든 소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또 시조의 형식도 있고요. 시에서. 그치? 가사의 형식도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그 특징을 고려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고 했죠. 세 번째가. 그래서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뭐냐. 의미 구성할 때 니들이 독해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읽을 거냐 형식에 대해서 읽을 거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언제? 읽기 전에도 우리는 딱 특징을 잡고 들어가도 되겠지. 이거 고전소설이구나. 서술자는 3인칭이겠지만 서술자의 개입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치? 소설이니까 장면을 좀 끊어줘야 되겠구나. 나는 읽기 전에 여러분들 형식 배경 지식을 동원할 수 있고 또는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맞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떠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들 체득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읽는 중에서도 계속 질문 던졌지 않았어? 소설 읽을 때 이 부인 누구지? 승상이 왜 나왔지? 원수가 왜 나왔지? 라는 거. 그럼 그때 배경 지식으로 처리 안 될 수도 있지. 배경 지식으로 처리되면 쉽게 이해되지. 원수라는 말이 이 원수야만 알았던 사람이 처리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어휘 공부까지 같이 하라는 얘기야. 고전 같은 경우는. 원수란 뜻은 뭐라고? 군대 총지휘관. 그치? 군대 총지휘관. 이라고 딱 생각해버리면은 내용 쉽게 이해되죠. 얘 그럼 전쟁에 갔다 왔구나.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 갔다 왔지. 총 줄거리 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 추론해야지. 이때는. 그게 이제 독해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 질문을 던지는 거. 이거 질문, Y라는 건 제가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뭘까?
질문 계속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조리 있게 재구성하는 거는 뭐를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체화 체득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1년에 여러분들 학습 과정이에요. 사실 이 독서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이라고 하지만 그냥 하나의 학습 과정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끌고 와서 내용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형식에 대한 배경 지식,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건데, 자, 수특 연계할 거예요. 시와 소설에 대해서. 그럼 시와 소설은 어떻게? 제목만 보고 주제가 떠올라야 돼요. 제목 보고, 소설은 주제가 아닙니다. 내용이에요. 줄거리.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가 떠올라야 돼요. 빡. 그게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키우는 게 지금의 공부라고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이라고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수특하세요 지금. 자, 형식은요, 개념이지. 소설의 개념, 시의 개념, 그리고 시조 가사 고전의 개념. 그래서 그런 각 장르별 개념. 자, 그럼 독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독서의 어떤 형식적인 배경 지식이 있을까? 개념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이거는 독서에 대한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스키마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스키마예요. 머릿속에 책이야. 그럼 독서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형식 배경 지식이 생길 거냐? 그게 오늘 얘기할 건데, 먼저 과학기술 읽는 거. 그래서 과학기술 읽는 방법. 두 번째는 인문철학 읽는 방법. 인문예술인데 철학을 좀 중요시 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 지문 읽는 거, 사회 문화 지문이라고 하는데, 사회 지문에서도 우리는 법 지문을 특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형식, 이런 지문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물론 100% 대응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큰 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 그러면 금방 읽혀.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 방법을 읽을 때는 내용에 대한 것보다 형식과 많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방법 배경 지식은 우리가 이거는 문제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출제된 문제에 대한 지식. 이 문제를 어떻게 읽을 건데? 아까 보기 제대로 안 읽으면 안 돼.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설명했어? 기억나? 6가지라고 바로 얘기하지. 공부했으니까. 그치? 자기 걸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보기를 읽는 방법이란 말이야.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는 형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방법 배경 지식을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지문 독해예요. 지문 읽는 방법.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정리할 거냐. 두 번째는요, 문제 읽는 방법이에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읽어낼 거냐? 그럼 문제는 어떻게 구성돼요? 선택지. 그래서 선택지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방법. 아까 내가 선택지 포인트 3개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선택지도 있고, 또 보기도 있지? 보기 어떻게 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 읽는 방법은 이제 선택지와 보기일 수도 있고, 하나 더 여러분들 그 발문이라고 하는 부분 많이 놓치는데, 그 대표 발문, 제시 발문이라고 한 거는 어디서 가장 중요하냐면은 화작에서 되게 중요해요. 매체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 발문을 보고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 발문은 문제 의도가 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때 발문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 그것도 연습을 몇 번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지문 읽었던 거 오른쪽에 한 지문이 더 있었거든요. 자, 그 지문은 이 지문을 읽는 방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손독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서 이제 손독해에 대한 원리라고 하는 거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요거는 문제 그냥 한번 빨리 풀어볼까? 지금 2문제밖에 안 돼요. 원래 3문제짜리인데 그 자료 제시 문제는 건너뛰고, 요거는 문제 의도까지 파악하는 연습까지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 지문 한 지문 정도만 아마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제가 여기서 지문에서 설명한 대상은 무슨 대상이니? 뭘 설명하고 싶어? 그치, 손글씨 쓰기예요. 그치? 장점은 무슨 장점이 있었어? 여기서 뇌의 다양한 영역의 활성화라는 거지. 뇌의 다양한 영역의 활성화. 두 번째 장점은 이해도. 왜 이해도가 높아진대? 근데 과정이 필요해. 과정. 느리니까. 그래, 느림 때문에 시간 확보, 사고할 수 있어. 그래서 우선순위 선별하거든. 또야 얘들아, 또야. 다 적을래? 아니야, 양을 선별한단 말이야. 우선순위 판단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하이 체계를 정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조화가 된단 말이야. 이거 되게 고등사고 과정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일단 장점. 느리니까 사고 시간이 확보가 돼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 느림 때문에 또 뭐가 있어? 우선 기록량이 적어져요. 하나 더, 우선순위를 판단해요. 그럼 우선순위라는 건 핵심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저 분명히 손독해 하라고 누누이 강조할 거거든, 처음에는. 다 적으라고. 근데 생각 없이 적으면 안 돼. 적을 때도 우선순위. 여기가 핵심이구나.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야, 우리 이해하라고 했잖아, 앞에서 계속. 어떻게 했을 때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손으로 쓸 때.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 잘 쓰니? 안 쓰지? 더럽게 안 쓰지? 그냥 여기 동그라미 빨리 치고 막 시간의 압박에 우리 못 이겨서 그냥. 이 느림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 느리게 읽어야 돼. 빠르게 읽는 거 절대 아니야. 그리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뭐야? 여러분들 좀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거야. 기록한다는 건 표시도 인정. 그래서 우선순위가 책정이 된다는 거. 뭐가 핵심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 더, 정서적 효과. 근데 정서적 효과는 저는 여기서 독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뺄게요. 왜? 이 장점은 우리가 독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장점. 야,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거든. 왜요? 여러분들 손으로 체크하는 순간 시각적인 정보가 도식화가 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얼마나 그게 편한데.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얘기해서 자, 작문 상황은 문제 의도니까 문제 의도 파악하는 연습도 할게요. 글쓰기 효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교지에 실을 거예요. 그럼 글쓰기의 효과가 몇 개 나오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효과가 하나만 있으면 뭐 하나만 파악하면 되지만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지. 이거 몇 개인데, 효과 몇 개인데 라는 생각을 한번 던졌어야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건지, 이제 교지니까 교지는 우리 학교 소식지잖아. 학교 신문. 그리고 이제 초고예요. 초고라는 말은 얘들아 무슨 말? 처음 쓴 글. 그럼 처음 쓰면 완벽하지? 아니지? 그러니까 좀 수행평가할 때 초고만 써서 내는 게 아니라 고쳐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초고가 있으니까 우리는 고쳐쓰기 문제가 있겠구나.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보자.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은 개요를 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개요가 반영을 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니까 있다 없다로 찾을 수 있겠네. 첫 번째는 있다 없다 이렇게 찾아지면은 정말 쉬운 문제. 근데 두 번째는 있는데 설명이 달라.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를 때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 근데 이 문제는 금방 풀렸을 거예요. 답은 몇 번? 응? 몇 번? 1번?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건데?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건데? 미안해. 1번 맞지? 손글씨
쓰기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 얘기했니? 오케이. 그래서 개념 정의하지 않았다. 1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야, 있다 없다지 이거는? 내가 미안해. 순간 잘못했어. 보자. 그러면 나머지는 자, 요런 문제들은 개요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중심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중심 내용 요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그럼 중심 내용은 얘들아 가서 파악만 하면 돼. 짚을 수만 있으면 돼. 그럼 2번은 어디서 짚혀? 손가락 찝을 수 있니? 가서 빨리 찝어봐. 구체적으로 딱 찝어봐. 그래 거기 그래 거기 빨리 찝어봐. 찝어야지 눈으로만 보지 마. 그래 구체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주라는 거. 표시를 해줘.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표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체크만 해줘도 되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좀 표시만 해주면 내가 이거 읽었어 라고 각인해주는 효과 정도니까 그 정도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은요. 그 다음 문제 고쳐쓰기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핵심을 뽑아봅시다. 비유적 표현 활용해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는 효과를 모두 언급하세요. 효과 아까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였지? 나 이거 하나 안 쓴 거니까. 오케이, 세 가지. 그럼 뭐부터 찾을래? 비유적 표현 찾을래? 효과 찾을래? 오케이, 비유적 표현 찾으면 더 쉽겠지? 그럼 비유적 표현 빨리 찾아보자. 1번 있어? 2번 있어? 3번 있어? 4번 있어? 5번 있어? 오케이. 그럼 얘네들 중에서 찾으면 되겠네. 야, 주요 효과라고 하니까 효과는 단점이야, 장점이야? 장점이지. 근데 야, 여기서 봐봐.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는 장단이 다 있다는 얘기지. 뭔 말이야. 아까 비유적 하면서도 사실 얘는 걸러줬으면 될 것 같고. 별처럼 빛날 거예요. 빛깔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다. 4번으로 한 사람 혹시? 없어? 왜 4번이 아니야? 글쓰기 능력 향상시키고 정서주 효과인데. 아까 우리 효과 몇 가지? 3가지였지? 첫 번째, 뇌의 기능 활성화, 이해도 향상, 정서주 효과. 이렇게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면 이런 문제들은 금방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원래 오늘 2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서 요 정반합이라고 하는 수능에서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는 제가 여기 앞에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수업 전 지문은 여러분들 예습해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읽어보고 해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요거를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오늘 가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요일 수업이잖아. 수요일 날 한번 해보세요. 혹은 목요일 날 우리 수업 직전에 하셔도 돼요. 그래야 효과가 되게 상승할 거예요. 저는 그냥 내일 할게요. 그럼 그 내일의 기억을 계속 유지해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채점까지만. 틀린 거 안 고쳐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여기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서 지문 정리하면서 같이 읽을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주죠. 수업 후 복습이라는 거는 제 수업하고 나서 선생님은 저렇게 읽었네. 나는 저거보다 조금 더 잘 읽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알겠지?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지문도 똑같이 주고 문제도 똑같이 주는 거는 뭐냐? 문제도 지문도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걸로 체화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철학 지문 몇 가지 여기 이제 뭐 수업 전, 수업 중, 뭐 수업 후 이렇게 없는 거는 그냥 스스로 풀어보라는 얘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스스로 풀어보라는 얘기고 이거는 다음 주에 수업하고 나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과학 지문을 할 거고 자, 과학 지문 중에서 여기 있는 수업 전 지문 혈액은 세포에 대한 얘기 요 얘기를 저랑 지금 수업하기 직전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풀어보시면 돼요. 뭐 풀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풀면 돼. 그리고 뒤에 과학 지문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 전, 수업 중이라고 쓴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남겨두시고 뒤쪽으로 가면 그런 거 없이 주는 지문들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은 뭐 35페이지 정도? 이 정도 지문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되고 오늘 수업하고 가서 집에 가서 조금 조금 경향성은 달라서
과학기술의 어떤 형식 정도, 형식적인 측면을 제가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